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을 통해서 시장의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기사들 오늘도 골라서 짚어볼 거고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기사는 SK머티리얼즈 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불화수소를 규제한 지 1년 만에 SK머티리얼즈가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강한 국산화 의지가 드디어 이제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SK머티리얼즈가 얼마나 이제 국산화에 앞장을 서게 된 건가요? 네, 아시다시피 이 불화수소, 초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필수 소재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7월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에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국산화하자라는 움직임을 선도하기 시작했고 SK머티리얼스 드디어 이제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이제 15톤 규모의 영주 공장을 건설을 해서 아마도 2023년에는 국산을 7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사들이 이제 고순도 불화수소를 이제 대부분 사용을 하는데 일본에서 수입을 해 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 어떤 부분들이 또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 그 네. 소재 국산화가 예상보다 지금 기간이 단축됐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1년이라지만 사실 업계에서는 1년 더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라 수출 규제 품목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과 중국과 연결돼 있는 완전히 실피추처럼 연결돼 있거든요. 그 연결고리에서 사실상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의 반도체 생산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국산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이 단초를 지금 보여준 것이고요. 뭐 한두 가지 부분이 아닙니다. 포토레시스트 부분, 그다음에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부분 역시 국산화에 지금 거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만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부장이라고 하죠. 네. 소재, 부품, 장비 이 분야에서 사실상 우리가 국산화에 성공하고 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그 시장을 우리가 형성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청신호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단초를 이번에 SK가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SK머티리얼즈 전일 주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이미 전해지면서 주가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장중에는 12%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전일장 주가는 6% 넘게 올라 17만 9,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기사 오늘 첫 번째로 만나봤고요. 다음 기사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넥신의 이 성영철 회장과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 백신을 내놓겠다라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백신 출신에 대해서 이제 제넥신의 백신 개발 일정과 현황은 어떤가요? 네, 기사는 이미 접하셨을 겁니다. 6월 11일 식약처로부터 국내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 계획을 승인받았지요. 일단 8월 말에서 9월 중순 임상 일상 완료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10월 말에 2A상 중간 결과로 3상 임상을 신청할 것이다. 즉 이게 원래 2A, 2B 한 다음에 3상을 가야 되지만 네. 식약처로부터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중첩돼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임상 2B에 3상 동시 돌입을 추진하면 아마도 내년 상반기 임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백신을 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DNA, RNA 이용한 유전자 제조업 그 부문에서는 15개 후보 물질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이제 정말 꾸준하게 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제넥신의 기술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후보 물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GX 시리즈인데요. GX17, GX188 이 두 가지인데
GS17은 하이루킨 7인데 이거는 유방암, 피부암 또는 뭐 위암 등 각각의 면역 항암제와 함께 투여하는 데서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미국 식약청 FDA가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상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궁 경부암 백신은 키트루다와 병용 투여 효과가 기대되는 어떤 물질로서 제넥시스는 이렇게 두 가지의 파이프라인을 지금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앞으로 어떤 이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내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좀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지금 현재 네. 어떤 상황은 아까 그 제넥스가 지금 뛰어든 분야, RNA, DNA 분야는 미국이 좀 선두 앞섰습니다. 약간 미세하게 앞섰는데 우리는 지금 막 일상을 들어갔지만 미국은 지금 모더나 세레투틱스가 일상을 성공했고 이제 2상에 돌입하는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 2개월 차이긴 하지만 아주 이렇게 집중적으로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4가지의 큰 어떤 분야가 있는데 RNA, DNA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이용한 유전자 제조와 그다음에 바이러스 자체를 이용한 것, 또 바이러스 단백질 조각을 이용한 것 이렇게 4가지 분야에서 전 세계 한 100개 업체가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범정부 지원단이 제넥스 등 국내 7개사를 지금 선정을 했고요. 앞서서 이제 제넥스의 일상을 지금 승인을 했는데 나머지 한 2개 분야의 후보 물질을 올해 내로 임상 시험을 지금 승인할 예정입니다. 약 한 2021년 하반기에는 아마도 이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백신 말씀을 드렸는데 치료제 부문, 혈장 치료제 부문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녹십자, 셀트리온 등 특히 셀트리온은 이제 동물 실험 일부 효과를 봤다라는 기사 보셨을 거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출시 경쟁에서 이 시기를 누가 더 앞장서느냐 보다는 성영전 회장 인터뷰에서 성 회장도 밝혔지만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 즉 네. 안전성과 효과 부문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완전히 이 포션을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제넥신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는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좀 조정 흐름이 최근에는 나타나고 있고요. 전일 2%대 하락하면서 85,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넥신 기사까지 2개의 기사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부분들을 골라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략 짜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